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대 질환을 3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질병은 발병이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을 잘 준비해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3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험 플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종신보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강의 시간 또 보험 이슈 체크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겠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조병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발병 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되는 3대 질병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뜰하게 3대 질병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3대 질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험의 종류는 뭐 크게 제가 8가지 사례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뭐 그 외적인 뭐 특이사항들 뭐 다른 보험도 있겠지만 굵직굵직하게 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그 외 뭐 화재라, 자동차, 연금저축 이런 보험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중에서 이 3대 질병은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옛날 기준이긴 한데 12년도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 10대 사망 원인인데 그중에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을 차지하는 게 바로 암보험 그리고 두 번째를 차지한 게 뇌질환, 세 번째가 이제 심장질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텐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망률 4등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자살입니다. 때문에 자살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일단 3대 질병이 그만큼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보험인데요. 3대 질병이 일단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을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대 질병이 과연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냐 요거 건데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료실비만 있다 하더라도요 암이 왔을 때 혹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왔을 때에도 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 암에 걸리더라도 우리 입원하고 통원하고 우리 약국 가서 치료받을 거잖아요.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실비만 있더라도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커버는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3대 질병을 가입할까냐 이거거든요. 제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저는 지금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만약에 아프게 된다면 지금 주부였던 저희 와이프는 이제 출근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저희 아기 같은 기준도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면 한 개를 좀 관두어야 될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계획들을 치료비는 의료실비로 커버 가능하지만 정말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우리 병원에 누워있을 때에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휴업 손해비라든지 제가 벌어드는 그 수입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3대 질병을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대 질병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키포인트만 하나 잡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 안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암보험에도 종류가 이렇게 5가지 뭐 그 이상으로도 있는데 요거를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암 입원 일당을 먼저 예로 들자면 암 입원 일당은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는데 그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지급을 하겠습니다요. 그러면 그리고에 해당하는 건데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 했을 때만 보상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암 진단금이에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항암 치료하던 수술하던 입원 통원 전혀 상관없이 진단만 주면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암 수술비 10대 고해감 5대 고해감 이런 사항들은 좀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암보험을 준비하실 거다. 물론 수술비 입원 일당 암에 대한 가족력이 큰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텐데 일단은 우리 경제적으로 좀 최소한 타이트로 꼭 필요한 암보험만 가져갔으면 해 한다면 반드시 가장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암 진단금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질병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일반 암보험이 있고요. 이것처럼 한번 자네 거 보면 암 진단금이 있고 10대 고해감, 5대 고해감이 있는데 암의 범위에도요. 암이 있고요. 그 안에 10대 고해감, 그 안에 5대 고해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뇌졸중,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요거 일반암에 가입을 했다면 10대 고해감일 때도 보상이 되고요. 5대 고해감일 때도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피가 지나다니는 뇌에 있는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조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혈관의 질환들이 조금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혈관을 막아버렸죠. 그랬을 때 이 막히니까 이게 바로 뇌졸중 또는 뇌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피가 막혀 있는데 피가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못 지나가고 뻥 터지는 게 뇌출혈이거든요.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막힐 때 혹은 막히기 전부터. 당연히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30세 지금 기준으로는 뭐 30세 미만 어린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하는데 다만 뇌출혈보다는 무조건 꼭 뇌졸중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이 30세 미만이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가끔 판매가 가능한 시기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들을 놓치지 않고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3대 질병인데 3대 질병을 가장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플랜을 하나 짜왔습니다. 일단 이 특징을 보면 유방암이랑 생식기암 요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유방암이라든지 생식기암이 그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그냥 다 일반암으로 보상을 해줬었는데 요즘 여성분들 이제 유방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이제 유방암을 일반암처럼 옛날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절반만 보상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암으로 분류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뇌질환의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으로 그리고 가장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연계 사망이 폐지예요. 우리가 사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을 때요. 저는 암보험만 딱 가입을 하고 싶은데 암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뭐 사망금을 일부분 넣어야 된다. 이런 플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손해율이 무척 높은 상품인데 이제 반면에 사망보험금은 손해율이 좀 적은 상품이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좀 비싸게 만든 부분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들 정도로 연계사망이라는 게 불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금에 대한 부분은 일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금 후유장애는 최소 100만 원까지만 넣어왔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뭐 100원, 2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연계 사망이 없고요. 일단 암진단금을 더 높이실 수도 있지만 지금 2천까지 준비를 해온 게 없으셨던 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도 좀 내가 좀 부족하다 혹은 가족력이 있는데 좀 더 채워볼까 하시는 분들도
네, 두 분 다 한번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씩 준비해서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제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34,000원인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게 이 보험 상품의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세요. 그러면 이거보다 20년 납으로 3만 원보다 더 적게 내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하지 마시고요. 15년 납으로 30세만 좀 바꿨습니다. 15년 납에 뭐 34,000원부터 60세 여성까지는 46,000원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보다 뭐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이 그렇게 많이 비싸요. 때문에 남성분들은 여자분들보다 뭐 많게는 96,000원까지 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실비는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의료실비를 준비했을 때 그 다음 우선적인 3대 질병 많은 분들이 암보험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연계 사망이 없는 게 큰 메리트니까 요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와 함께 이 3대 질병을 알뜰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내 맘에 안 드는 종신보험 활용법입니다. 자, 기존에 갖고 계시던 종신보험,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 건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망설이시는 분 계시다면요. 오늘 방송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내 맘에 안 드는 종신보험 활용법 주제가 참 재밌거든요. 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시청자님들 증권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보다 보면 종신보험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종신보험 자체가 쓸데없는 특약도 굉장히 많고요. 또 CI 보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우리 2000년도 초반부터는요, 종합보험의 형태로 CI 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에다가 특약을 막 다다다다다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가입을 했잖아요, 대다수가요. 네. 그런데 알다시피 CI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 범위도 좁고,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보다 뭐 선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 때문에 1.5배 정도 납입보험료도 비싸고, 뭐 요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는 비싼데 이미 납입은 한 10년 정도 했어요. 지금 해지하면 손해는 너무 크고 또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과 비교해서는 너무 보장이 보잘것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또 해지도 못하고 갖고 가자니 이거는 또 그렇고 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좀 해봐 드리려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쓸데없는 특약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또 CI 보험 쪽으로 종신보험이 준비되어 계신 분들 어떻게 활용을
활용을 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지 대략적으로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한 10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씩 매달 넣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더 납입할 게 남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CI 보험이래요. 그리고 지금의 보다 너무 보장도 보잘 것이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이거? 10년 동안 20만 원씩 납입을 했다면 거의 한 2,400만 원 정도를 이미 납입을 한 거일 텐데 그래도 해지하고 다른 걸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해지하면 그래도 손해가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액완납이에요. 그래서 감액완납을 좀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감액완납이 안 되시는 사항이 있어요. 보험 상품들이. 이 감액완납이 뭐냐면 10년 동안 납입했으면 반 정도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아나운서님께서. 그러면 그 납입한 만큼 반만 보장받고 나머지 반은 납입을 안 하겠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대체 납입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입출금 기능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들은 또 이 감액완납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면은 해지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은 주계약에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재산으로 따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10년 전 상품이면 종신보험 얼마나 그때가 지금보다 금리가 높겠어요. 최저 보증이율 또한 높은 거예요. 이때 당시가. 최저 보증 이율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은행 금리보다 항상 보험사 금리는 한 1.5% 정도가 높아요. 약관 대출 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 10년 전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최소 3.5%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3.5%로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종신보험 상품들은 한 3.5% 이상으로 다들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주계약에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계약 보험료는 사업비 빠지고 나서 3.5% 이게 계속 계산이 돼서 이자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만 특약보험료는 매달 소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자가 붙는 게 그냥 붙는 게 아니고요. 복리로 붙어요. 단리랑 틀리게 복리로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약보험을요,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종신보험이다 했을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좀 정리를 하시고 주계약보험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액을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추가 납입이 되실 거예요. 회사마다 100% 내지 200%를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망보장을 해주는 주계약보험료는 사업비가 빠지겠지만 내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100%, 200%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아요. 온전하게 3.5% 이상의 복리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납입을 하시면은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3.75 정도 되는 상품을요. 7만 원이에요. 내가 14만 원 200%를 추가 납입을 했어요. 20년을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 정도 되면은 총 원금이 5천만 원 되는데 1억 정도가 돼요. 최저 보증률로만 계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신보험에서 추가 납입을 이용하는 게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에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률이 1%예요. 1%고 뭐 10년 이후에는 0.5% 뭐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내가 사업비 떼고 나면 내가 내 돈을 1,000만 원 넣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나눠받는 거랑 틀릴 게 없어요. 하지만 요거는 3.5% 최저 보증을 해주잖아요. 일단 3.5% 최저 보증을 받고 또 단리랑 복리랑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사 상품은 10년 이상 가져가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세요.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도 15.4%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세요.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건강 상태가 허락이 돼야겠죠? 왜냐면은 종신보험의 특약 부분은요, 주계약보험료를 갉아먹어요. 이제 수익을 낼 수 없게끔 매달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 후 지금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저해지라든지 백세 만기라든지 보장 범위도 좋게 잘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특약보험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실 요량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허락이 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한 3분의 1 이상은 좀 납입을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추가 납입하실 수 있는 기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또 예전 상품이어야지 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높겠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높은 시기에 가입하셨던 상품이면 좀 더 좋겠고요. 또 큰 사망 보장도 원하시고 또 노후 자금도 같이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뭐 어느 정도 한 60, 70세 정도까지 내가 납입을 다 끝내놓고 그때까지만 사망 보장을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내가 여기 3.5% 최저 보증 받는 이 복리 통장에서 매달 돈을 꺼내 쓰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내용일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변액 상품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50대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좀 추구하시잖아요. 이런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딱 알맞으실 것 같으세요. 예,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연금으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신 게요. 네.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분들은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미 7년 정도는 이제 허비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종신과 연금을 같이 가입하시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자체를 CI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 피하고 가져가시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가져가실 금액만큼만 가져가시면서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D사 상품이 한 3% 정도 최저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200%까지 추가 납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세요. 예. 네. 해지하기에는 또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많고 그냥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종신보험 잘못 가입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보험이라고 해도요. 예전 상품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해요. 무작정 해지하시면 내 손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방법을 모르시겠으면 문의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를 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이게 다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증권 보내주시면 이게 어떻게 하시는 방법, 보완해야 될 점, 뭐 하시면 좋은지 안 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도중에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신 분들 있으시다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전화 연결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내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고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보험을 2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 들어있는 건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족한 거는 뭐 좀 어느 것을 더 들어야 하는지 좀 물어보려고요. 예,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네네. 예, 시청자님 혹시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아무 이상 없어요. 아, 그러세요? 약 드시는 네. 것도 없으시고요? 네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50살이요. 50살 되셨어요? 네네. 예,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2가지 보험이 있으신데요. 교보생명 CI종신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고요. 또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 2001년도에 가입하셔서 지금 완납이 되신 상태입니다. 보험기간은 80세 만기이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2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보장을 또 어떻게 늘려가면 좋을지 괜찮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용 잘 받았습니다. 일단 먼저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요거 하나 가입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납입은 완료됐지만 삼성생명의 여성시대보험 요렇게 2가지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네네. 일단 봤더니 교보생명 CI 종신보험에 의료실비가 같이 묶여져 있으시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주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종신보험, 말 그대로 이제 사망했을 시에 뭐 언제든지 지급하는 종신보험, 요게 이제 주계약이 약 7천만 원 정도 요렇게 준비되어 있던 계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씩 좀 살펴봐 드리자면요. 일단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있으시잖아요. 여기 안에 저희가 영어로 이제 CI란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대한 질병을 보상을 해준다는 보험이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뭐 암도 그렇고 뇌질환도 그렇고 심장질환도 다 중요한 질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병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거 중대한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시청자님이 정말 뭐 최근 제 고객님 사례도 그런데 뇌경색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제 가게 된 해였는데 이 CI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막상 보상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중대한 질병이라서 뇌경색은 보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이거든요. CI 보험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CI 보험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CI 보험을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CI가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일반암에 걸려도 보상되고 일반 뇌졸중, 뇌경색, 뭐 뇌출혈 다 오더라도 보상 받아야 되고 심근경색도 올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망률 순위를 담당하고 있는 3가지인데. 그리고 또 막상 왔을 때 치료비도 높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질병이라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너무 까다로운 보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좀 정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지금 의료실비 같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의료실비가 지금 가입하신 게 그 연도로 지금 13년 3월에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 4월 1일에 의료실비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는 뭐 1년마다 갱신 중이고 급여 항목은 90%를 주지만 뭐 비급여는 80에 뭐 MRI 도수치료 이런 것도 70% 주거든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거는 3년마다 갱신형에 이번 시에 우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상을 해주는 의료 실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실비보다 더 좋은 실비는 갖고 계신데 지금 것들보다 더 안 좋은 진단금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지는 좀 힘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좀 최소한으로 좀 줄여간다. 의료 실비만 딱 살려갈 수 있게끔 저는 요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거만 살려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지가 아니라 부분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실비를 살려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것만 유지를 하시고 지금 17만 3천 원 내고 계신데 이게 절대 뭐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래도 좀 줄이셔서 좀 대안을 제가 찾아봐 드릴 거고 우리 삼성생명 여성시대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보험인데 아쉬움도 조금 있는 보험이긴 해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시대보험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암이랑 뭐 뇌질환, 심장질환 다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요 보험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 그 암 발병률 1등 암이 뭐냐면 갑상선암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지금 시청자님도 근처에 보시면 주변에 한 분쯤은 뭐 있을 정도로 갑상선암이 빈번하고요. 이제는 뭐 치사율 뭐 이제 죽지도 않는다 뭐 사망도 불가능한 암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외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 암보험들은 일반암으로 모두 분류돼서 뭐 가입한 보험 금액에 따라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보상이 됐다면 지금은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에서 많이 소외감으로 뺐어요. 이제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험은 아직도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보험이에요. 그래서 암의 범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보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갑상선 암에 걸려도 2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보장 면에서는 너무나 훌륭한데 보장 기간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지금 가입하신 거는 80세 만기로 그나마 그때에서는 가장 높은 걸 선택을 하셨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게 70세 만기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그나마 80세로 선택을 하셨는데 요즘 100세 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우리 이거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있으시잖아요. 네. 요거를 의료실비만 납두고 저는 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 주계약 지금 종신보험 7천만 원이신데 이거를 3천만 원까지 낮춰도 의료실비를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계약을 최소로 낮추고요. 종수술비도 딱 그 기준만큼만 가져가고 뭐 의료실비 요것만 딱 살려간다고 하면 제가 대체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증권 보내주신 걸로 한 8만 5천 원에서 한 8만 3천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요거는 납입이 끝나셨잖아요. 예, 맞아요. 만기인 80세까지 꾸준히 잘 유지해 가시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3대 질병 튼튼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만기가 짧으니까 너무 많이도 말고 딱 2천 정도만 2천만 원씩 정도만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구에다가 좀 주련 사항에서 우리 아까 제가 좀 아까 그 라이프 플랜 강의 나왔던 뭐 H사 3대 질병 있잖아요. 네네. 여기 사망금 따로 안 들어가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거 딱딱 2천만 원씩만 들어가면 지금 시청자님 나이에 4만 2천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네. 네네. 그럼 저는 요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CI 보험, 이게 중대한 질병은 정말 보상받기 어려워요. 반드시 일반암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줘야 좀 맞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의 거 80세 만기 진단금들도 좀 100세 만기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일단 보험료가 가장 싸지니까 좋을 거고 보장도 좀 더 많아지니까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 네네. 예, 시청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잘 들었어요. 네네. 네. 첫 번째 보험은 감액 완납, 조정하고 또 유지하는 거 실비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보험 그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유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좋은 보험 잘 가입하고 계시고요. 지금 조병욱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보험도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보험을 이제 어머니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네. 예, 이게 잘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예, 40이요. 40. 네. 40 되셨고요. 네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3건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던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3건 모두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셨고 지금은 시청자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시는 보험인 거지요? 네, 그렇죠. 예, 혹시 특별히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이게 이제 CI 보험 방금 이제 설명 그 방송 중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보험료가 이제 너무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납입 기간도 길고,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세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지금 미혼이세요? 아니요. 아, 했어요. 결혼하셨습니까? 자녀분도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좀 느끼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 사망보장금. 예. 그 사망보장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희 정지문 전문가께서 지금 함께 들으셨는데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총 3건의 보험을 저희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교보생명의 CI 동신보험, 우체국에서 2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의료실비보험이랑 홈케어 건강보험이 있으십니다.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23만 3천 원 돈 되시고요. 문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해 40 되셨고 또 기혼이시고 자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0세 남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고 메인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안내 좀 해드릴게요. 일단 3건의 보험 있어요. 교보생명 네네. CI 보험 있으시고, 그리고 네. 우체국에 2건이 있으신데, 하나는 실비 가입하셨고요. 하나는 네.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진단자금 나오시는 거 가입했는데,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비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그냥 딱 실비만 단독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 내용 자체가요. 네. 그래서 납입보험료도 보면은 10,000원대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가져가시면 되세요. 그냥 실비 보장이에요. 요거 내용 자체가요. 아, 네. 네,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홈케어 건강보험이라고 요걸 가입하신 시기가 지금 보시면은 2000년도 초반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게요. 정말 잘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80세 만기긴 한데요. 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은 굳이 분리를 하자면 우체국도 생명보험사거든요. 그런데 암, 뇌졸중이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네. 급성 심근경색증 요 3대 진단비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1,000만 원씩의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를 보셔야 되실 게 모든 수술비 1종에서 3종 수술비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상품이요. 그 수술비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술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질병이든 상해든 재해든 뭐 수술하시면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종에서 3종으로 분리가 되고요. 그 안에서 수술하시면은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수술을 하셔도 50만 원으로 1종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생명보험사에 수술 특약을 넣다 보면 1종이 지금 10만 원이에요. 작은 수술이. 그렇다 보면은 이건 수술비가 굉장히 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지금 3만 원대 납입하고 있으신데 80세 때 환급이세요. 이때 당시에는 이율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가능했어요. 요 금액으로도.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잘 유지를 하시면 되세요. 이 2건은 우체국 보험 2개는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납입 보험료도요 18만 4천 원 정도 되세요. 그쵸? 네. 그런데 납입 기간도 30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보니까 저도 너무 길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특약 네. 부분을 봤는데 뭐 입원 특약이라든지 수술 특약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CI 추가 부장 특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3년 갱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약 보험료가 네. 갱신이란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듣기로는 뭐 갱신이 되면은 뭐 보험료의 변동은 있다로는만 알고 있거든요. 예, 갱신 이거를 맞아요. 계속 내야 되는. 예. 이거 보장 받으실 때까지 계속 납입이요. 30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3년마다 내 연령 증가, 그리고 위험률 증가, 요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재측정이 돼요. 그래서 납입 보험료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네. 어릴 때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요. 조금 적은 돈을 납입을 하려고 어릴 때 가입을 하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돈벌이가 없는 6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장을 받자. 이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갱신형을 가입해 놓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싸게 가입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보장을 받아야 되는 60대 이후가 되면은 이 보험료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소득도 없는데 이거 납입할 수가 없어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도 문제가 있고요. 아까 시청자님이 짚어주셨다시피 이거는 CI 보험이에요. 네. CI 보험이라는 거는요,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수술 이런 거에
걸리셨을 때 지금 제가 증권을 봤더니 50% 선지급형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46,000만 원 중에서 50% 3,000만 원을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자체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한 1.5배 정도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반 암도 아니고 일반 뇌졸중도 아니고 중대한이란 말이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급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가장 그래도 이 세 상품 중에서 납입한 지가 조금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혹시 중대한이라는 거는 네.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암이 걸리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중대한이란 거에서 어떠냐면 암 종류 있잖아요. 네. 종양의 종류를 봐요. 흑색 종이냐 아니냐 이런 거 보고요. 침투율 네. 보고 센치 봐요.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따지고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4분의 1 이상 신체 마비가 와야 돼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흉통을 동반해야 되고요. 네. 조직에 괴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약간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진단만으로는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간과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좀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네. 일단은 진단자금이 지금 3,000인데 어쨌든 CI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증이든 중대한 거 먼저 한 번 오는 것밖에 한 번 안 주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각각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각각의 진단비를 3,000씩 넣고요. 지금 기존에 네. 30년 납이었잖아요. 요거 네. 20년 납으로 줄일게요. 그렇게 네. 하시면 우리 아까 플랜 했었죠. 네. 플랜한 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현재 전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요게 지금 하시면 7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18만 원 정리가 되고 7만 원대가 보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 납입보험료가 지금 10만 원 넘게가 여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납입 기간도 줄어들고 갱신형도 네. 아니고요. 그쵸? 네네. 거기에다가 진단자금은 각각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네. 아까 아기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사망보장 네네.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아가가 어느 정도 컸을 때까지 내가 사망보장금을 준비하면 좋겠느냐? 나는 언제까지 소득을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할까? 대부분 한 65세 정도로 보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 아가가 몇 살이에요? 아마 7살이요. 예? 7살이요. 7살이요? 그러면 한 네. 65세까지 내가 소득 있을 거 생각하고 아가가 7살이면요. 아가가 네. 30대 정도 되면은 아가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요. 그렇죠. 네. 그러면 65세까지 사망보장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네. 제일 저렴한 회사가요. 4만 원 좀 안 되게 나와요. 1억을 넣어도요. 4만 원이요? 예, 4만 원, 39,5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40대 남자 네네.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총 납입보험료가 추가되는 게요. 한 1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1만 원도 안 되거든요. 금액 자체가. 네. 11만 원 정도 추가되시고 하시면 납입보험료 자체가 7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세요. 지금 현재. 그러네요. 네네. 네. 그리고 보장은 보장대로 완전히 극대화되고요. 갱신형 없어지죠. 보장 범위 넓어지죠.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연금 전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금 전환은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연금 전환 하실 때 사업비가 한 번 더 빠지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연금 전환 이거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연금 네. 전환 하시게 되시면은 그때 당시에 최저 보증률로 다시 이율이 시작이 되세요. 근데 지금 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증률이 1%, 10년 이후는 0.5% 이렇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돈 내고 그냥 내 돈 받는 거예요.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네네. 다음 분들도 또 상담 요청을 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끝번호 2751님께서 주셨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종신보험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 네. 일단은 종신보험이 말 그대로 사망보험인데 사망보험 종신보험이 아니라면 사실 정기보험이라는 그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정기보험이 뭐냐? 이제 만기가 종신보험은 사실 만기가 없잖아요. 뭐 150살이어도 그렇고 뭐 200살이어도 뭐 지급을 한다 이 가정인데 일단은 정기보험은 만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평생이 아니라 내가 뭐 80세 70세, 60세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사실 사망금은 우리가 뭐 가족, 뭐 넓은 범위에서 가족한테 주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녀한테 주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있으시다면 막내 자녀의 나이를 계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한번 같이 배우자님과 의논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가 20살이다. 근데 사실 부모님 없어도 독립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대학 등록 자금이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듯이 뭐 30살에는 우리 아빠 요즘에 뭐 소주 한잔 하시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뭐 결혼 자금은 조금 보태줬으면 좋을 수도 있겠고, 40살이면 뭐 장례 비용 정도,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리겠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그 자녀가 언제까지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 요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종신보험을 뭐 지금 나이를 안 적어주셨지만, 1억 넣는데 뭐, 저해지는 뭐 20만원, 그냥 종신 뭐 25만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봤을 때 뭐 5만원 정도도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전화 한 통 주시겠어요? 더 깊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6675님께서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좀 길게 남기셨네요. 군대 다녀온 24세의 아들 보험 문의드립니다. 좋은 보장 골고루 다 넣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셨고요. 물론 뭐 자금이 많으시다면 충분히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팁은 정지문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맞아요. 예. 딱 맞추셨어요. 돈이 많으면 예. 뭐 질병휴장에도 넣고 일당 입원비도 넣고 암모 뇌졸중 다 풀로 넣으면 좋죠. 근데 이번에 5월 달에 엘사에서 저해지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해지면은 우리 알잖아요. 일반 보험보다 30-40% 저렴한 거. 네. 그러면서 30세까지 가입이 되는데 우리 어린이 보험하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이 뭐예요? 허혈성 심장질환. 맞아요. 뇌혈관 허혈성, 다 됐어요, 전문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넣을 수가 있어요. 30세까지요. 그래서 요 상품으로 하시게 되시면 뇌혈관 허혈성도 들어가시고, 질병 후유장에도 마침 들어가시면서 저해지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만 또 볼까요? 8726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죠. 동부화재 의료 실비보험에 9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3대 질병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동부화재 보험에는 3대 질병이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조병욱 전문가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나이를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지금 동부화재 의료실비 9만 원 정도 납입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의료실비만 들려져 있는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의료실비는 뭐 좀 저렴한 편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안에도 3대 질병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대 질병 뭐 아까 제가 우리 라이프 플랜 강의했던 것처럼 뭐 사망 연계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암 진단금 넓게 그리고 뇌질환도 심장질환도 범위가 가장 넓게끔 나이가 젊으시다면 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까지 좀 튼튼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 번 더 방송 마치고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이가 가장 중요하겠고 병력이 있으신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지만 보장 범위는 가장 넓게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은 폭넓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보험 플랜 119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고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